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마다 하다가 이제 2주에 하니까 한 주를 조금 제가 충전을 하는 시간을 더 가지니까 훨씬 더 몸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싶지만 뭐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방송을 했고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르게 뭐 여러 시간을 두고 방송을 해봤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뭐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제 퍼줘가지고 알게끔 이해하게끔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 급격하게 보내는데 급격하게 변하는데 언제? 저 생각은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은 그게 빨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선 몸 안에 있는 병독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기운이 온전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병에 맨날 지쳐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약만 먹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상해요. 간이 상한다는 얘기니까 혼이 혼탁해진다는 얘기예요. 혼이 혼탁해지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집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근기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툭하면 약 먹고 툭하면 주사 맞고 이래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죠. 우리가 1988년이 무진년이었어요. 무진년 그 시간부터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당군이 조선을 개국될 때가 2333년, 그때도 무진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순임금이 한으로 부계제로 바꾸면서 한난 이름을 바꿀 때의 그 시간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 쭉 보면서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창세기와 고조선이 만났다. 청동과 빗사무이 투기가 증언하는 한민족이 성경적 뿌리. 이제 올려놨는데 이걸 딱 보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걸 딱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중동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이 뭐 몇째 동생이 그 아브라함 계통에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얼토당토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근거를 찾을 수가 있지만 그 근거는 고조선 산동반도에서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것도 방송을 해야지 라는 것보다 그냥 그때 그 생각을 쓰면서 정리를 한 거죠. 자, 한번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AI도 있고 다른 건 이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제목부터 지금 방송을 안 하냐면은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민낯을 보여줄 때 방송 제목을 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중국 짱개들은 끝난 거예요. 그 끝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와 고조선이 만났다. 성경 속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방송은 유튜브죠. 정확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독교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중동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퍼져다. 걔네들 뭡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보십시오.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하고 5월달에 건국했죠. 우리는 8월달에 건국이 아니죠. 정부 수립이죠. 정부 수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동서양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문화가 세워가지고 이 현대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거의 지금 현대 문명은 유태인들 아슈케나즈 유태인인가요? 카잘리안들이 이 현대 문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역사를 찾아갈 때는 항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 그게 맞을 거야. 우리는 그래 해왔으니까 아마 그렇겠지. 이런 추측으로 역사를 찾아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유물이 됐던 어떤 문자가 됐던. 근데 지금 유물적으로 이제 찾아갔지만 저 문자적으로 왜 반만년의 문자가 있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를 접했던 그 자체가 진짜 9,000을 넘어갈 수 있는 바로 키포인트구나. 가장 중심적 과제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몰두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의심이 떨쳐버렸을 때 태우주 기운이 몸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아주 산뜻하게 엄청나게 이게 몸에 와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후천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가을 세상을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 자, 보세요. 여름이 뭡니까? 화의 시대예요. 가을은 금이에요. 화극 금이에요. 화금인데 화에서 금으로 바로 못 넘어가요. 다시 토자는 통해가지고 화생토, 토생금 이걸 통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자리가 뭐냐? 바로 중심자리, 역사의 근본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역사의 근본자리 지금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왜? 땅 속에 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죠. 일반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제가 맨 처음에 그때가 19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난 선생님은 존재를 몰랐죠. 근데 아버지께서 너희 다 중국어 했으니 나한테 보내봐라. 그 고대사를 연구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단골 이야기할까봐 그냥 무시해버렸죠. 무시해버리고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학원 운영하면서 돈도 벌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계기로 내가지고 밤에 장성을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근데 제 어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원래 카오스 계곡이라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벽이에요. 생각 자체가 바로 바뀌니까 제가 이제 그날 가가지고 밤에 도착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바로 가기가 죄송스러워가지고 백양사 역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거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밤에 안 왔니? 난 밤새 기다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차표를 그날 바로 올라오고 했는데 몇 마디 안 하시고 근무시간 5번 주무시면서 번역을 해라. 그 말을 하시고 또 반드시 이걸 보면서 봐야 될 것이 모세오경이 문화적 배경은 반드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조금 이야기했지만 먼저 책 제목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거의 이제 모세오경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하는데 드문드문 나오는 말들이 바로 역사적 뿌리로 찾아갈 수 있는 토대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이제 24년 전이죠. 그때 볼 때 줄을 쭉 끄면서 그때 이제 근문식을 번역하느라고 또 이제 구구문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대충 보고 줄만 짝짝 빠놨어요. 그리고는 안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딱 보면서 모세오경을 딱 보니까 모세오경 문화적 배경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 공부는 반드시 여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찾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나오고 또 모세오경의 그 고유선 유민들이 이동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할 때마다 한 구절씩이라도 이야기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 모세오경의 문화적 배경이 이 책이 지금 내가 25년 전에 사니까 그 몇 년 전에 나오니까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판이 됐는지 아직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봐야 할 책입니다. 우선 봐보세요.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가 장난친 거예요. 그냥 병 치료하고 옛사람들 했던 말들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공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시간이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신약은 거의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사기꾼이 종교 장난치면서 하는 그 짓거리를 쓴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독생자, 웃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죠.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의 창작품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사도 바울이 뭐였습니까? 유태인 학수라던 로마의 장교인가의 로마 병사였죠.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쓰게 이제 로마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은 기독교는 그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배경으로 태어난 나라입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바로 여호와. 교회 맨 처음에 이윤경 그 목사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언을 했죠. 그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 왜 그랬을까? 단지 우리가 그 당시 미국 덕분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뭐 이렇게 이게 아니냐. 그 자체는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전부 다 옛 사람들이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보다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가지고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면 점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몇 번 안 하지만. 근데 이것이 앞으로 과연 이게 아마 1000개 지벽이 아마 20번째인가 21번째죠. 아마 30번째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제가 2번씩 했을 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박한 때예요. 이 급박한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지 기운을 쓸 수 있게끔 만들려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을 들일 때 방송하면서 신경을 뺏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들은
4, 5년 다 공을 들이신 분이에요. 멀리 또 이제 오시고. 그러니까 그 공을 들인 사람들 등을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공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저를 보다 보니 이 내용 자체를 믿는 그 자체, 의심 없이 받아들인 그 마음은 하늘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거를 보여주고부터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미 거기서 문자, 즉 복음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 사실한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렇다기에 보면 고군문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보면 북부에서 아사살에서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정부를 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뿌리고 살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우리나라를 어디 가면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들 고용을 해가지고 창출하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세네갈에 입사하면 동네 잔치 열리는 회사가 있음. 현지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이름은 스카사. 근데 이 회사 한국 기업 동원그룹이 운영하는 회사임. 그냥 공장이 아님. 거의 문화 충격급. 현지 사람들 사이에선 스카사 들어가면 인생 바뀐다는 말까지 돌고 있음. 아침 점심 두 끼가 200원도 안 함. 출퇴근 버스도 다 태워줌. 이 정도 복지 세네갈에선 전례가 없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한국식 정이 실현된다는 거. 직원 가족상 나면 주재원이 3시간 거리라도 직접 조문감. 결혼식도 같이 가고 여직원들 위해 파티도 열어줌. 심지어 축구대회도 같이 뛰고 웃음소리 터짐. 이제 고용 인원 1700명 돌파하고 곧 2500명으로 늘어남. 생산량도 6만 톤까지 확대 예정임. 세네갈 대통령이 직접 동원 임원 불러서 이런 회사랑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함. 스카사는 이제 국민 기업으로 불리고 한국의 정의 브랜드가 돼버림. 이게 단순한 경영이 아니라 한국식 정서로 사람을 움직인 실화임.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농업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열대 지방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곡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물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새우를 키우겠다는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동의 알제리. 알제리는 바다와 맞닿아 있지만 어업 기술이 부족해 해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음. 그런데 갑자기 수산업을 키워보겠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막에서 새우를 키운다니까 모두 말도 안 된다며 전 세계가 뒷걸음질 쳤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고 나선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 한국은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 안에서 생태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자체 순환 시스템을 설계했고 새우의 배설물은 미생물이 분해하고 그 미생물은 다시 새우의 먹이가 되면서 물을 갈지 않고도 새우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양식 구조를 완성시켜버린, 양식을 넘어서 환경 자체를 기술로 다시 설계해버린 한국은 해양 자원국이 아니라 기술 자립국으로 인정받게 됐고 알제리뿐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외교 협력도 빠르게 확대되었음. 무역을 넘어 기술로 자원을 창조하는 한국의 클래스는 역시 50도가 넘는 척박한 사막에서 감자가 자라자 한국인의 출국을 막은 나라의 정체가 충격인데 알제리는 국토 80%가 사막이고 국민 70%가 감자를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넉넉지 못했음. 그런데 2007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병묘 수경재배 기술을 들고 나타나자 처음엔 한국을 믿지 못했음. 하지만 한국은 50도 사막에서 모래폭풍과 싸우며 연구에 매진한 결과가 진짜 충격인데 기존에 겨우 10개 달리던 감자의 생산성이 무려 3배나 상승했고 1조 9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게 돼버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됐는데 알제리 정부가 갑자기 한국 기술자들을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해서 보호하기 시작한 거임. 후속 사업을 재발해달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까지 확충해가며 한국을 붙잡기 시작함.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너무 혁신적이어서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독일과 미국까지 모두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임. 사막에 생명을 심은 한국인의 열정이 결국 세계를 바꿔버린 레전드 기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서 누구를 정부에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더 사람답게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그 자체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마련해줘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냥 세상 사람들 펴게끔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왜? 역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방송하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방송할 때는 제가 선 원고를 보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반만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 자체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그 사람 마음 깊은 내면 속에는 항상 우리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다시 일깨우게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그게 웨이네이즈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홍익인간적인 얘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웨이네이즈. 외자가 사람 인변에 두려울 외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렵도 자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웨이네이즈가 아닌가. 그러니까 웨이네이즈란 말을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고조된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자,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한글이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글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뜻만 전달하는 중국 같은 그런 하질의 언어 가지고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표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막혔던 어린아이가 한글 배우면서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사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접목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희 누나 집에 가서, 사촌 누나 집에 가서 이제 저희 때문에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때가 한 7, 8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누나 집에서 가서 텔레비를 보면 이제 김하병하고 인디안들하고 많이 싸우는 그런 영화를 많이 했습니다. 김하병들이 인디안은 막 총을 다 죽이는 거 보면 막 박수 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알고 보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아, 그것이 지금 선천 역사의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디안들은 은나라가 망하고 저 베링을 거쳐서 체주기란 배를 타고 그거 다 있는 자료로 중국 책을 다 근거가 있어요. 다 근거. 체주기란 배를 타고 베링을 넘어가서 이렇게 갔다는 형성이 됐다는 것을 자, 인지 아닌,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인지 아닌 중국말로 하면 인티앙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듣다 보니 인디언이네, 자기 인도 가려고 이렇게 해서 인디안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디안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방송했죠. 은지 아닌 은나라의 수도에 있던 사람들, 그것이 인티앙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근거 있는 사실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서게끔 해주니까 우리한테 인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이와 같은 자기도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근거를 이제 붙잡으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하죠. 한국인이 되고 싶은 서양의 외국인들? 한국인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코리아브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 이 용어는 특히 서구권에서 쓰이는데 그 의미를 보자면 한국인이 아님에도 지나칠 정도로 한국인을 숭배하면서 어설프게 한국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칭한다고 함. 굳이 비슷한 용어를 찾자면 오타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 이 코리아브의 공통적인 사항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한국인에 대한 환상이 있으며 한국인만 보면 환장한다는 것임. 심한 경우 자신은 전생에 한국인이었다고 믿기까지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인에 대해 환상을 조장한다는 것인데, 주변의 유학생을 비롯해 자신이 아는 한국인이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 스토킹을 한다든지 자신들의 족보에 한국인이 있다고 우긴다든지 한국인 같은 외모를 갖고 싶어서 아예 똑같이 성형을 한다든지 한국인을 사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SNS 등지에서 한국인을 아무나 친구로 추가한 뒤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심지어 한국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우기까지 한다고. 어쨌거나 한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좋아해준다는 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너무 어렵다. 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은 뭡니까? 나도 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개판으로 치닫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근데 외국 사람들이, 자, 서양이나 미주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정확히 봐야 돼요. 서양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극동이죠. 그렇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극동이고, 저기 동남아시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동양은 바로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서양은 중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반도로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흠모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 근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구 초심이라는 말 알고 있잖아요. 그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 고향 쪽으로 둔다고. 그게 뭡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야, 우리나라 진짜 우리 대단한 나라, 이것보다도, 아, 이제 선천 역사가 끝맺음을 되겠구나.
바로 이제 후천 개벽,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조선족들, 동부 삼성에 있는 사람들, 자 얘네들이 자기는 항상 중국인인 것을 항상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해도. 그런데 이번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전 남한산성 안 봤습니다. 근데 남한산성이라다가 그냥 남한산성이 뭐냐, 청나라가 와서 인종의 연판 이제 무릎 꿇고 뭐 사배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보면서 그 만주족에 대한 그 청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청나라는 어떻습니까? 외신강나예요. 신라를 숭배하고 사랑하고 신라의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얘기. 그래서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애신강나. 저도 이제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이거 몰랐습니다. 내가 선생님 오늘 저뭐딱 치면서 청나라의 성이 뭔지 아냐? 애신강나. 그럼 이제 선생님 글씨를 이제 딱 써가지고 이제 공책에도 있어요.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금사를 봤기 때문에 금사를 보게 되면 금나라는 신라 귀족이 세운 나라다 이런 책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건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본 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근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하나 봤기 때문에 청나라는 금나라를 후신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청나라는 너희들 중국하고 한족하고는 완전 우리는 달라.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관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기운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 삼성 쪽하고 산동반동 쪽 그쪽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편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뿌리로 들어가는, 근본 뿌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식물을 보게 되면 또 계속 얘기하지만은 봄과 여름에는 밖에 울창해요. 근데 뿌리 찾아보세요. 뿌리 보면은 뿌리에 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전부 다 가지나 잎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냥 본질에서 잠깐 멀어지죠. 그러나 가을이 되면 수기가 뿌리로 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말라지고 이렇게 해서 뿌리에는 물기가 촉촉하죠. 그래서 뿌리를 약으로 쓰는 약재는 반드시 늦 가을이나 겨울에 채취를 하죠. 그러니까 여름에 캔 칡은 별로 약효가 없죠. 그러나 겨울에 캔 칡이 굉장히 약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 현상, 인류적 현상에서 봤을 때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 129,600년에서 이제 반이 지났어요. 이제 반이 가을과 겨울인데 우주의 가을은 굉장히 길어요. 그 가을 5만 년 정도 됩니다. 네, 그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을 세상을 넘어가는데 여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걸려가 죽어요. 감기가 심하면 폐렴 걸리고 폐렴 걸리면 호흡기 부식. 자, 그래서 지금 병들이 주로 호흡기 계통의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그게 뭡니까?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난 네 몸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여기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 한 5년 동안, 5년, 4년, 6년 된다? 5년 좀 된대요. 그분들이 이제 완전 맨 처음에 거의 시신 같은 그런 몸에서 냄새 확 나오고 썩은 애. 그건 시체죠. 그런 분들이 완전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분.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노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몸이 되면 세상 뒤집어진다. 맨 처음에 그분들 치료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될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몸이 돼요. 몸이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가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 공부, 특히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하나의 행동 하나마다 그 사람들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의 그 모습들이 보이고. 제가 중국어만 문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어도 문자를 했기 때문에 애들을 가르칠 때 30년 동안 고3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영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생각한 거죠. 문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하죠. 보케블이 22,000. 이거 그냥 이거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정신을 깨는데 가장 빠르게 했구나. 그래서 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가 맨 처음에 역도 얘기하고 종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짝적이에요. 문짝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 사고, 경향 이런 것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나름대로 이제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딱 보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항상 돌려서 좋게 이야기하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좋게 얘기할 때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안 돼 있으면 영육이 완전 사라져버려요. 죽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육이 사라져버려요. 자, 영육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뭔지가 되는 거죠. 이제 다 자기 주제를 어디서도, 신계에서도 여기서도 다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신계는 비어있다고 그래요. 악신들은 여기 다 나와 있고, 악신들 다 쫓겨났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인간이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짐승의 뿔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 맞은 것들한테 뭐가 들어간다는 게 동물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일표 666이 그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제가 빨리 백신을 빼야 된다. 하고 또 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간단해요.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보여지는 것은 우주의 가을 시대로 들어설 시간이, 그리고 인종 청소되어질 시간이 다 되었던 걸 말하고 있다. 자, 인종 청소. 청소를 왜 합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청소됩니다. 지저분하지 않는 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인간이 하늘 그냥 다 깔고 있으니까 어떻게 청소합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내려치는데 이미 5년 전에 다 준비를 했죠. 그게 바로 백신이에요. 자,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백신 도패 생각을 못하면, 그러니까 왜 김치만 잘 먹어도 백신 다 빠져요. 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착각을 하는 인간들이 많겠지만, 몸이 가을 기운에 정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다 간다. 약간이 동정도 없다.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것이다. 이게 금기운이 그래요. 가을 기운이 금기운이 굉장히 냉철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오늘 한마디 계속 매일마다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썼는데 방송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제 카페에 글을 하나 씁니다. 만약 이제 이 카페가 군자의 길이라는 카페, 구천 부국대도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또 봐도 되고, 또 저희 또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봐도 되고, 하늘에서는 살 사람과 죽을 놈들 다 술을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놈들 다 죽어버리는데 살 수 있는 사람 다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서 내 자신 살 수 있느냐. 조금만 어긋나면 그냥 나가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우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훔침지 하는 순간에 방이나 착신이 난동을 부릴 텐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도가 1장이면 마가 10장이라고. 자,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급사에 돌기도 전에 죽을 정도의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군산에서 병이 돌기 시작할 때, 군산이 어디죠? 전북이죠. 그때 태워주라는 것이 더 나을는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근데 입이 떨어질까요?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되려 있는 연습을 안 했으면 입이 안 열어지죠. 그런데 그때 입이 열어질까? 그때가 되면 홈백이 흩어져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텐데 언제 한번 평생 수행했던 분하고 북한산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일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 세상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분 하시는 말이 나중에 병이 돌 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신 자체가 제가 그 수행하는 사람 자체도 몽해지더라고요. 와, 이런 기운이 오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그 기운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때 그 상황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온 삶 자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굉장히 큰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이런 증상은 대선생님들 하시 맞습니다.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어
묶어낼 자가 없어 쇠선하고 찍어내야 돼. 신 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합니다. 신이 뭡니까? 신발이에요, 신발.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가 올 적엔 골치 아프다 배 아프다 하면서 쓰러지나니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서 죽고 태풍에 3대 쓰러지듯 척척 쌓여 죽는다 말입니다. 그때는 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사는 사람은 꿈에서 깬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증산대선생의 말씀도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봐야 되는, 저는 그 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느 상태가 됐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저 제목 보고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중국 지금 인구가 한 6억 정도가 빈다고, 6억 한 3, 4억이 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늘로 꺼졌는지, 뭐 다른 나라로 갔는지. 하여튼 중국에 그 많던 뱃놈들이, 벼 먹지 않은 놈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바퀴벌레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 놈들은 왜 그렇게 그때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거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반만년 동안 중국 짱개들은 거짓이란 날개를 달고 저모들은 날 수 있었지만 왜 거짓했습니까? 자기는 뭐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해놓은 걸 하나도 없어. 남의 거 꾸어다가 했는데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거 있냐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난 최고야, 난 최고야. 너희는 내 밑에 무릎 꿇어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대단해. 누에를, 하늘을 푸은 조화를 이렇게 용으로 표현하다는 그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봐봐요. 용이 영어로 뭡니까?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잠자리가 뭐래요? 프라이 드래곤이에요. 나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누에인데 나는 그거예요. 그것만 봐도 딱 나타나요. 근데 그래서 용이라는 대단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용춤도 치고 용상이라고 누구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한심한 놈들이에요. 한심한 놈들한테 박수 치면서 시시하는 그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대부분 끝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망하는 새라는 살에 붙잡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망해요. 중국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망한 것을 극복하고 나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만약 집에만 있다가 빵 터졌을 때는 이제 다 오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죠. 거기서 죽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무 빨고 하면 태울 죽이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읽은 다음에 해야지 태울줄 기운이 온전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침대를 들다가 허리가 삐걱했어요.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그 전에 먼저 삐걱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누웠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뭐 적고는 다니면서 한 달 넘게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죠. 근데 내가 치료 방법을 알고 기 돌리는 방법을 아니까 이게 잘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수행할 때 수행 기운이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기운 자꾸 거기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침을 놓지 않으니까 침도 놓기도 하고 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풀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기운이 안 돌아요. 그래서 딱 기운이 막히는데 이래서 저도 이제 끝까지 제가 이게 공부하지 못하면 방해하는 잡기들이 굉장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좋다, 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갔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세게 와요. 아픔도 세게 오고 슬픔도 세게 오고 어려움도 세게 오고 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척신들이 내가 더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 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라, 들어와라, 고맙다. 그럼 또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더 수행에 더 매진을 하게 되죠. 정진을 하게 되죠. 매진력보다 정진이란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그러면서 제 어떤 기국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게 싶더라고요. 중국 짱개들은 거기서 날개가 제멋대로 나올 수 있었지. 왜? 선천은 천지비끼게 본질에서 자꾸 멀어진. 자, 탈 게 다 보이잖아요. 이제는 지천대는 게 멀리에서 뿌리로 중심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뿌리로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사실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말 알아듣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본 역사, 반만년의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해왔는데, 문자로 나타 하나님 선생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반원사는 이때 그 날개는 찢겨져 더 이상 짧게들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즉 종치게 된다는 말이다. 자, 이거 보세요. 중국인들은 왜 이적이 되었을까?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민족성. 이걸 잠깐 들어보면서 한번,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들어보면 좋을 거지만, 제가 한 부분만 따라서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인은 왜 이기적이라는 이미지, 아니 왜 이기적이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어쩌다 중국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급격한 경제발전이 문제가 되었다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세하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먼저 시끄러워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중국인 특유의 언행은 사람의 소음이 클수록 기가 충만하다고 보는 런아오라는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런아오란 상대보다 더욱 시끄럽게 말을 뱉으면 활기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문화이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클수록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힘있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과 목소리가 커야 이기는 시대인 문화 대혁명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무리한 이유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일단 본토 중국인들 대부분이 외향적인 성격과 타인의 눈치를 잘 보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이건 좋게 말해서 외향적이다는 거지 주변을 신경 안 쓰는 눈치 없는 성격이죠. 이렇게 이 문화는 뭡니까? 자기만 내세우고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야지 기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중국 놈은 시끄러워요. 나 요새 이제 뭐냐면은 전철 타기가 좀 꺼려져요. 전철 탈 때도 있지만은 전철 탈 때 꼭 하는 그 안에 중국 놈들이 몇 놈이 있더라고. 이제 9월달 나오면 떼거지게 오겠죠. 그럼 내가 항상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테 얘기해요, 저는. 조용히 하라고. 중국 너희들은 예의도 없고 찐하고 저쪽 모퉁이 개새끼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럼 걔는 말 못해요. 인정해요. 난 중국은 짱깨다.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중국 놈들은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나 다 시끄러워요. 중국말 자체가 또 뭐냐면은 말이 성조가 있기 때문에 성조가 안 들리면 말이 또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K-팝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K-팝을 하지 말고 A-팝 또는 C-팝으로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말 자체가 어그러져가지고 이게 성조가 있기 때문에 노래가 안 돼요. 노래에 맞게 이야기하다면 말이 어우러지고 말이 이렇게 하면 음조가 안 맞아요. 중국어가 개장의 언어인 이유. 현대 보통어가 인공어라는 사실은 너희들도 잘 알거다. 인공어라서 문법에 예외가 없고 규칙이 단순해서 익히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성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인공어이기에 자연어가 가지는 언어적 생동감, 리듬감, 음악성 등 자연스러움에 미학이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다.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의성의 태어가 발달한 한국어와 비교해보자. 한국인들은 심장이 격하게 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심장이 쾅쾅거린다 등 음악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단어들로 아주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중국어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심도가 속, 내 심장이 빨리 뛴다. 아주 무미건조한 표현뿐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을 보자. 심계, 심앙, 심붕붕도도, 심양단전. 다 의미만 전달한다. 이런 표현들의 생동적인 음악성이 있냐? 중국어는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미학적 특징이 거세된 단순히 의미만을 전달하는 언어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한 극한의 언어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성의 태어를 활용함으로써 화자 간의 감정을 연결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부수적이지만 극도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비단 한국어나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인도유럽어와 비교해봐도 예술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중국어는 그냥 장애 언어 수준이다. 왜냐? 표의문자를 쓰기 때문에 의성의 태어 활용이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래서 아무리 중국인들이 K-팝을 벤치마킹해도 음악이 중국어로 불리기 때문에 절대로 C팝은 K-팝처럼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중국어가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청각 예술은 도저히 인간의 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다. 또한 중국어가 청각 예술에서 극히 불리한 또 다른 이유는 뜻 하나에 무조건 음절 하나씩 대응된다는 점이다.
같은 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문장이 극도로 짧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지면을 활용하는 데에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청각 예술에 있어서는 극악의 단점이 된다.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도 그만큼 제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노래들의 특징이 멜로디가 엄청 짧다. 붕붕도도처럼 아무리 음절 늘리려고 개발악을 해도 그냥 더 병신처럼 들릴 뿐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음절 하나를 길게 느리면서 부르는 방법뿐인데 안 그래도 멜로디 때문에 사성도 지워져서 원어민도 문맥으로 파악하는데 그렇게 부르면 중국어의 유일한 언어적 기능인 의미 전달마저도 안 된 그냥 의미 전달만 하도록 만들어진 병신 언어이다. 중국어 특유의 권설음도 듣기 싫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괜히 서양인들이 중국어 보고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음절이 부드럽게 이어져 넘어가지 않고 차피 음절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듯한 하게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칭, 창, 총, 중국어라는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한 중국이 문화 강대국이 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 언어이기도 하죠. 자, 해보세요. 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전통 질서와 충돌의 사회 변동이 크게 빚어졌고 마오쩌둥의 개혁개방 정책 실행이 피날레를 장식했죠. 그 뒤로는 덩샤오핑의 시대가 열리면서 또 한 번 혼란이 찾아왔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다사다난했던 19세기 청나라를 방문해 중국인들을 관찰 기록한 선교사 스미스가 쓴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시간 약속을 무시한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고 외국인을 질투하거나 경멸한다. 걔네들이 그 사실은 우리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렇게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난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뭘 배우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는 먼저 세워놓고 배우려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성격이 고집스러우면 공공연실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똥 싸고 아무 데나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걔네 우리나라 말 안 써요. 워먼 이렇게 안 써요.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나야 봐. 我的母亲,我的父亲 이렇게 해요. 나야.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자기 중심적이에요. 얘가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는데 발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얘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이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글을 써놓고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너 왜 그렇게 받아들였니? 이렇게 하려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원시적 차라리 개나 고양이처럼 텔레파시로 이렇게 말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개, 돼지보다 못한 족속이 바로 중국놈이죠. 그러니까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돼지를 같은 우리에 넣으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일 늦게 나오는 게 중국인이라고.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격이 고집스러우며 공공정신이 매우 부족하다. 단체의식과 동정심이 결핍되어 있고 과도한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적힌 이야기가 이러하니 확실히 급격한 경제성장 탓에 시민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아니죠. 예절을 중시하고 선행을 베푼다는 기록도 있지만 열의 아홉은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미스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량수밍 또한 중국인에 대해 정확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규율이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학자들이 중국을 논할 때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은 애매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죠.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좀 알거나 중국을 살다 왔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강한 자국 우월주의와 타국에 대한 비하적 사고, 그러니까 중화사상으로 인한 자문화 중심주의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어졌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어졌겠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 기록을 알 수 있으니까 춘추 전국 시대 이해하죠. 하늘화 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그 이전부터 역사 이전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 시대부터 그런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헌원 중국의 어느 시절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황제가 뭐예요? 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운이에요. 거문 현자에 구름문자.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계집질하고 이런 게 바로 중국 족속의 민족성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아니라 이런 자료는 은나라도 못 보고 하나라도 못 보고 고조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봤어도 그렇게 봐도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또한 더 깊은 역사가 존재하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때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당시 한족은 타국의 민족을 자신들과 구별지어 전부 오랑캐라칭하고 멸시하는 성향이 강했죠. 중화사상은 지리적인 요소의 영향이 큰데 춘추 전국 시대, 전국시대 진초 연제 한이조예요. 진초 연제 한이조에서 한족이 세웠던 나라는 몇 개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말하는 우리의 동민족,
또는 염제 신동식이 다 세운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가 조나라, 또 진나라, 그다음에 제나라, 그다음에 연나라, 거기에 또 운나라도 없네요. 그러면 진초연제 한위조, 위나라도 뭐냐? 위나라 글자 자체 보면 위는 바로 순의 바로 직계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초연제 한위조, 한 나라가 하나 있네. 한 나라. 그 한인가? 예, 우리나라 한자인데 그 한자를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춘추 전국시대 이 자식들은 거의 존재감도 없고 그냥 깡패지만 애들 한마디로 말하면 양아치 놈들이에요. 고대 한족은 세계를 바라볼 때 북쪽엔 시베리아, 서쪽엔 사막지대, 동쪽으로는 드넓은 태평양, 남쪽으로는 정글지대가 있으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최고의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중화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을 중심으로 주변을 다스린다는 관념이 깔려있죠. 뭐 아무튼 이게 변질되면서 자신들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다 문자로 보면 중화라는 게 뭐였죠? 중화가 순임금이 예리네. 순임금이 뭐였죠? 부계질을 내세워가지고 질서 있는 세계를 더 질서 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거기서 나온 게 또 뭐예요? 중화.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인데 그래서 중화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도 역시 순임금의 이름이죠. 희한한 게 뭐냐면 이름은 순임금을 따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름을 트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번창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여호와 누굽니까? 우리 할머니. 한마디로 그 우위, 제우스의 부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고문을 공부하다면 아주 풍부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알라가 순임금이에요. 나중에 순편까지 이야기하면은 순이 왜 알라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순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편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번역을 시작하면서 순편을 했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표현력이 없잖아요. 아마 순임금도 폭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 또 성격이 조금 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이나 중화민국이라든지 이것은 바로 이제 선천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또한 자신들의 역사와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무조건 우리 거라는 귀족의 논리를 펼치는데 우리나라도 피해자 중 하나죠. 대표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중국 문화인데 따라한다며 정색한다던가 김치가 자기네들 음식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BTS가 벤플리트상 수상소감으로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중국인들은 왜 중공군은 언급하지 않냐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보니까 중국인은 정신병자예요. 자기 세계만 같이 해서 미쳐버려요. 미치는 애들하고 이해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이해가 안 통해요. 전 뭡니까? 이미 착살할 존재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요새는 한복도 건들죠. 물론 모든 중국인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중국을 바라볼 때 1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활발한 경제시장 혹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보기보다는 지저분하고 몰상식한 나라로 인식하고 기피합니다.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서 보여주는 낮은 시민의식과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행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상화되어 있는 새치기와 문화재 훼손 그리고 중국인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남아있습니다. 저도 중국은 정말 매력적인 사업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관시 문화 같은 껄끄러운 요소도 많이 존재하지만요. 관시가 뭡니까? 관계예요. 너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뭘 해야 된다. 관계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있는 거죠.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속이 너무 좁으니 중국이라 칭한다. 중국인들이 이기적인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한 8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시고 중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중국을 보는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찾아서 그냥 보기 바랍니다. 차는세계와 구조선이 만났다. 청동이 필사문의 토기와 증거하는 한민족 성경적 뿌리.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또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몇 구절만 이야기하고 이건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2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고조선 역사와 다름이 아니다. 그냥 고조선 역사이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사망 우제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을 감추한 한악의 얕은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화족의 얕은교다. 그러니까 황제족의 얕은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특히 복희 여와 신농 또는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이라고 소개했던 행위는 복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태어복희시라고 그래요. 한문하고 했던 사람들 또 이제 동양어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 태어하고 복희는 다른 사람이에요. 복희는 우임금이에요. 복희 여와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라고 소개했던 행위는 신농시를 깎아내서 부정하는 막말이었다. 자, 신농시 표현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책은 역산시, 또 열산시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까닭으로 고급문 해석으로 영황 관계를 확실히 밝혀낸 락학에 이르러 사마천이 엮은 오제 시대가 염제 양족으로 분명하게 가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서 금장 토론이 가능하게 되고 제3배신 낙선생은 소남자의 하우가 되었다. 자, 요거 내가 쭉 한번 보세요. 여기 27페이지 거인데 이것을 이제 AI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고조선 역사와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망오제라고 속여온 것은 하나님을 감추기 위한 한학의 얕은 꾀다. 즉 복희, 여와, 신농 또는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이라고 속여왔던 행위는 신농시를 깎아내려서 부정하려는 망발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고급문 해석으로 여망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낸 낙학에 이르러 사마천이 엮은 오제시대가 여망양족으로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김장 토론이 가능하게 되고 대선배이신 낙선생은 소남자의 하구가 되었다. 금문신고가 세상에 공개됨으로써 한학, 즉 중국학이 비로소 세계성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라는 소남자의 연화장에 대하여 낙선생님은 깊이 공감하셨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논평은 확실히 활용점정과 같은 말이나 갑골문이 중국 문자의 시처라고 하는 일단의 문벌 몰입애들이 감히 그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제 비록 가없이 넓은 발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하늘 끝이 문득 이웃이 된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된 낙선생과의 서신 왕래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반드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어졌다. 낙빈기의 문자학은 나의 고조선 연구의 길을 밝혀주었다. 드디어 1992년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제4차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필자가 8월 20일 선생의 야문안명제를 방문한 것이었다. 이곳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학문적 교감이 있었다. 선생은 격동기를 거치고 전대미문의 학문 경지를 새로이 후배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한 우유증으로 혈전증이 도져서 요양 중이셨다. 학술 기간에는 소남자를 오찬에 초대해 주셨으며 대회가 끝나고 귀국 인사차 방문하셨다. 모두 세 차례의 만남이었다. 조는 오제본기의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지는 동방고대사 인식체계상의 고조선이었으며 그 부제로 문무왕릉 비문과 관련하여였다. 그 사이 오고 간 편지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 논문 여백에 적은 글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조, 제전욱, 선, 대감, 곤, 한, 제순, 일자인, 하, 제우. 이렇게 문자가 일어나는 순서가 바로 사람의 이름에서 생겨났다는 고조선 토론은 단지 글자 넷을 해석함으로써 낙선생과 의견일치에 이른 것이다. 낙선생을 만나고 돌아온 그 이듬해 낙선생께서 손수 글을 쓰실 수 없어서 측근인사 동학창 동지의 대필로 11월 4일 마무리 편지를 보내주셨다. 이로써 4천여 년 동안 찾지 못해서 온갖 넋두리를 일삼던 고조선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고대사에 등장했는지 비로소 연구의 단서가 밝혀지게 되었다. 완전학습은 이제 호남의 전주에서 완결하게 된다. 이 학습에 참가하는 뜻 있는 동지들에게 보다 완벽한 자아긍지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사람의 이름에서 생겨난 국호, 조선과 한. 고조선은 인류사에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명 발생의 원본이다. 현대학이 요구하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가 분명한 내용까지 고급문으로 간직하고 있다. 1. 신농시 상원 갑자년 BC 2517 제도 서울 아사달 곡보 2. 황제대정 제소호시 제도 곡보 3. 제전욱 고양시 제도 복양 상구 4. 제곡 고신시 제도 고신읍 견 5. 제지 제도 고신읍 견 6. 제요 도당시 제도 평양 하북 임장 7. 제순유우시 유신한 10년 제도 하남상구 8. 제우부이시 복벽조선 하남안양 9. 제익책봉시 제도 곡보 갑진년의 하계의 쿠데타에 의해 망함 BC 2297의 하조 시작 220년간이 10제고대사 명실상부한 고조선이었으며 신화가 아닌 역사시대이며 화폐경제시대였다. 차근차근 한자씩 즐기다 보면 문득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시조신이며 실제 존재했던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한인 사마천이 속인 고조선을 사기 열전에 있는 한대판도 개념인 조선열전을 근거로만 현재까지 실제 판도 밖에서 고조선을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다. 반만년 전에 조선을 한대인 BC 100년대에서 찾음으로써 온갖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던 웃지 못할 사건을 조작해온 것이다. 이렇게 자기 선조를 잃어버리고 거짓 역사에 속게 되면 모든 방면에서 속고 속이는 버릇을 낳게 되어 끝내는 남의 권위에 붙잡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남북분단도 남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그들 장난에 놀아나게 된다. 버젓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어서 일어난 하, 상, 주, 리고 최초의 통일국가가 진이었다.
그 후 진나라가 망하면서 동서로 헤어졌던 형제들이 10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 김신혜의 청강설이고 이것을 열도로 옮겨서 만들게 되면 대화나 일본이 생겨난 것이다. 형제간도 새로운 중심 세력을 만들고 국경을 달리하면 오늘과 같은 동방삼국이 된다. 한, 중, 일은 모두가 고조선 여망자손이었다. 하지만 서로 싸우며 구역을 나눔으로써 오늘의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역사란 신화처럼 특별히 청강할 수도 없으려니와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지금에도 서로 원수가 되어 자기 나라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동방인은 영원히 서구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문하는 지식분자들은 제발 속이고 감추는 버릇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남기신 외인의지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외인의지 그 한마디에 민족의 통일과 주체성 회복의 길이 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이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람을 가까이하고 포근히 안아서 사랑해주라. 만일 우리가 외인의지를 바르게 실천했더라면 지구촌은 지금처럼 많은 나라로 갈라져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싸움을 일삼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민이 주인이 된 후천 개벽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인류의 정신인 외인의지를 실천하여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급문을 통해 오제시대가 신화가 아닌 고조선의 역사시대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조선인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사명인 것이다. 청동기 제기로 유일하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대화인면 방정의 주인공은 BC 2499년에 상하씨와 혼인을 하여 이듬해 전욱 고양시를 낳았다. 소남자 연대표 참조. 자, 이제 모세홍인, 아까 첫 마디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모세홍인과 문화적 배경. 제가 이걸 안 한다고 그랬으면은 그냥 문자로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제 모세홍인과 문화적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찾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찾는 숙제를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또 다른 선경 세상, 그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는 극락 세상, 왕생 극락이란 사서가 가는 극락 세상 또는 천국이 바로 열리는 거라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과 문화적 배경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남자 선생을 뵙고 고구문에 입문하는 직전에 선생님은 꼭 모세오경과 문화적 배경은 꼭 읽어봐야 한다고 추천해 주셨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살 수 있는 책들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없는 책들, 중국 책들은 전부 다 이제 저를 복수해가지고 드렸죠. 그것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선생님 덕분이죠. 물론 그 전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은 그것이 근본 정신을 모르니까 그냥 산발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리가 안 됐죠. 근데 이 고음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 역사를 알게 되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공부를 했게 돼도 그렇지만은 3만 년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 역사를 알게 되면 눈이 커져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열리는 세상, 개벽 세상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세오경과 문화적 배경을 꼭 읽어봐야 한다고 추천해 주셨다. 그 책을 사서 그냥 대충 읽으면서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문신고를 번역하고 근문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본 그 책은 정말로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모세오경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치부를 보면서 이것을 이제 얘기해 줘야겠다 보면서 딱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왜? 평생이는 바로 고조선 연구관이 있다. 이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기 청동기 시대의 현저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초기 청동기 시대가 아니죠.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가 무르익었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메소포타미아 계곡과 나일 계곡에서 주요한 문명이 갑자기 출현한 것이다. 갑자기 출현했죠. 자,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이집트에 잡혀가고 하는 그리스 넘어가고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중동 지방이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동시에 새로운 이주가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다. 그냥 팔레스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거기 그쪽이었죠. 가나안 지방이었죠. 구절이 확 들어왔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원래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던 곳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너 비켜 이렇게 된 거죠. 편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기 내 땅이야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건국시켜줄 때 중국 본토 내에서 세우려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25년 전 처음 접했을 때 밑줄을 그어 노랗게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시가 대략 BC 2300년 전이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고조선 유민이 이동을 한 시기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전 볼 때마다 이렇게 글을 쓸 겁니다. 써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제 올릴 거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에 들어와서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자, 모세오경에 책에 대한 전체적 내용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문 안에서 사람들이 언어와 관습을 통해 말씀하셨다. 말로서 시작되는 요한복음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는 생각 안 나는데 말로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말은 건 뭡니까? 언어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 표출시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소리죠. 그렇죠? 마음을 표시한 흔적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글이에요. 행동이고. 그러니까 언어 관습을 통해 말씀하셨다. 성경은 심지어 계시가 아니라 역사 쪽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현존하는. 그러니까 조물주,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던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 현존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모세오경이니까 아마 구약을 잘 안 봐요. 신약만 대립다 굉장히 파지. 원래 구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염제 신동시예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게 바로 염제 신동시예요.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대 문화를 알수록 하나님 말씀이 깊이와 의도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깨고 생각이 넓혀지면 하나님 찾죠. 자기 근본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문화 속에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셨다. 모세오경은 그 대화의 생생한 흔적이다. 신앙은 신비가 아니라 역사 속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종기를 봐야 돼요. 역사와 도외시해가지고 절대 따로 떨어져 해가지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글로 써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글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나 더 중요한 해인지. 자,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왜?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니까. 일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어디서 일을 되지? 자, 이렇게 눈을 뜨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14년에는 소중원을 내세워 중국이 똥콩을 빨면서 장후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조의 4대와 양반으로부터 이시조선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 518년 동안 교육에 소외되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고, 두 갑자가 지난 올 14년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해가 되는 시간임을 알고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 올해 14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서 제가 이야기를 건 없고 한번 보세요. 올해 2025년 14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해인지, 또 어떤 시간들인지를 잘 보기 바랍니다. 특히 내 교감률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진사, 성인주. 하나 끝에 뭐가 나와요? 을사, 성인주. 성인이 왜 나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것이 누군가? 중국 놈들이에요. 중국 세시아는 또 이재명이고. 이재명 이하의 여러 가지 놈들이 그렇죠. 명확히 알아야 한다.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 수행법이 바로 태울줄 수행이다. 그런데 헛개비인 당근을 빨면서 태울줄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 태울줄 수행을 수십 년에도 당근 빨고 있으면 태울주의 온전한 기운이 오지 않는다. 반만년 문체의 고음에서 보여주는 신농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태울주 기운이 제대로 든다. 그리고 항상 몸이 다치면 안 됩니다. 특히 척추가 다치면 끝납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행 기운 돌리면서 이제 뼈가 교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도는 됐으니까 그래도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치지 않게, 특히 무거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수부님께서 훔치는 신농시 차는 도순이라는 말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을 명확히 보고 알기 바랍니다. 지금 영국에서조차도 지금 한 50 몇 분이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이 점령한 세계 2위 나라, 한글로 도로가 온통 도배되자 한국화 진행 속도에 전 세계 나라 충격. 이거 보세요. 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한글에 환호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심정을 해도 심장이 아주 펄딱펄딱 뛴다. 뭐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게 많자면 눈이 아주 살포시 쌓였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이런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글이에요.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신의 깃든 문자죠. 그렇죠? 이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절대 바람둥이고 계집질하고 쓸데없는 생각 중국 발라는 새끼들이 이거 한글 못 만듭니다. 누가 그래요? 세종이죠.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미대사. 신미대사에서는 이야기 배우 지편약자 만들지 않았다는 말인데 지편전을 매일같이 드러나면서 그 지편전 학자들을 가르친 게 바로 신미대사였어요. 저는 이제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미대사 이야기를 했죠. 한글과 신미대사. 법주사 복천함에는 세종대왕이 시주한 아미타 삼존불이 있었다. 속리산 법주사의 산내암자 복천함은 금강산 마하연, 지리산 칠불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선원으로 꼽는 수도 성지이다. 1882년 경허스님이 정진하였으며 1922년 동산스님이 하한거를 나면서 선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30년 정강스님이 조실을 맡아 수선납자를 지도하였으며 1943년 청담스님과 성철스님도 복천함에서 안거하였다. 당시 먹을 것이 없어 미숫가루와 생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정진하였다고 한다. 그 후 효봉, 금호, 해암, 고봉, 금봉, 서암, 영월, 월인, 탄성스님 등이 이곳을 찾아 수선안거하고 힘을 얻은 곳이다. 그런 까닭에 호서 제일선원이라 부른다. 현재는 월성스님이 선원장소임을 맡아 수자들을 지도한다. 복천선원의 편액은 전 해인사주지이며 신필로 유명한 환경스님의 90세 필적으로 유명하다. 복천함 극락전에는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시주한 아미타 삼존불이 유명한데 영조 때 화재로 불타고 연기, 두책 등의 불모가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해 모셨다고 전해진다. 아미타 삼존불이 전해져 왔다면 세종과 신미의 관계 한글 창제의 비밀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애석한 마음이다. 1997년 세계 언어학자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와 일부 국내 학자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별관으로 한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글 창제는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며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 8년 전에 완성된 한글 문헌이 발견되어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통 3년의 천불사에서 간행된 원각선종석보 제안권은 일타스님께서 중국 고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온 문헌이다. 대학자이며 당시 5개 국어에 통달했던 신미대사는 인도 버머의 신계 자모음에서 28개를 선별하여 실험적으로 한글을 만들어 책을 펴냈던 것이다. 한글 창제의 연역을 풀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문헌이 아닐 수 없다. 신미대사는 10세 때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출가 후에는 8만대장경을 섭렵하였다. 그는 대장경을 보면서 뜻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몽골 팔사파 문자의 뿌리인 티벳말을 배우고 티벳말의 모태인 산스크리트어 버머를 배워 통달하였던 것이다. 원각 선종석보의 언해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그리고 그 이후 발간된 능엄경 언해 등의 똑같은 방식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과 복천함에 전해지는 복천보장, 복천함사적기, 영상김씨 족보 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세종대왕은 신미의 동생인 김수온이 전해준 한글 불경을 보고 우리글 창제의 필요성을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지편전 학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세종은 신미를 불러 비밀리에 한글 창제의 특명을 내렸을 것이다. 신미는 학조, 하결 등 두 제자를 데리고 복천함에서 이미 정리해둔 한글 자모음과 음운의 체계를 확립하여 세종 임금의 이름으로 반포하게 하였을 것이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의 승려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주사 복천함에서는 한글 창제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월성스님께서 30년 세월을 지내면서 수집해 놓았다. 이번에 월성스님의 상자인 복천함주지 효담스님께서 복천사지라는 이름으로 자료집을 출판하였다. 이제는 오랫동안 의혹 속에 가려졌던 한글 창제의 진짜 주인공 신미대사를 역사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철영 감독의 영화 나란말싸미를 통해서이다. 영화가 개봉되자 국민일보가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영화 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500년 감춰진 역사가 먼지를 털어내고 햇빛을 보는 순간인데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다.
세종으로 열연했던 송강호, 신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박해일 내전에서 불심을 이끈 소원왕후 전미선, 그리고 세종의 두 아들 안평과 수양으로 나온 배우들까지 덤태기로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영화는 역사 왜곡과 반대 여론에 휩싸여 휘청거리다가 모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부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그러나 박정희가 중장비를 몰고 삽질한 것은 아니다. 한글 창제 시기에 세종은 몸이 아파 경연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시기에 세종이 혼자서 문자를 창제했다? 이제까지 학계의 의문이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이제까지 학계의 의문에 실마리를 던진 것이다. 신미대사는 세종, 문종, 세조 때 3대를 거쳐 왕사 역할을 수행한 분이다. 세종은 신미대가 궁궐에 출입할 때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특혜를 내렸다. 자신의 스승을 귀하게 받든 것이다.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경복궁 내에 화려한 내불당을 지어 대사를 머물게 하였다.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세종의 뜻이었다. 내불당 낙성식에 세종이 참배하자 사리가 증식하는 이적이 일어났다. 세종은 김수온에게 명하여 오늘의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기록이 바로 사리영흥기이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한글 번역하여 펴냈다.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먼저 공부하기를 바란다. 임종을 앞두고 세종은 대사를 침전으로 부른다. 그리고 우국잇의 해각존자라는 칭호를 내린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하신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이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말은 훈민정음 창제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도 임종을 앞두고 신미대사에게 후사를 부탁하면서 내린 칭호이다. 박혜진 작가의 열정으로 훈민정음이길, 신미대사 평전이 출간되었다. 영화 제작의 모태가 된 기록물이다. 정찬주 작가의 손으로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를 다룬 역사소설이 출간되었다. 모두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다.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청강에 비친 달이 그것이다. 그분이 총명이 김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김씨와 박씨 일을 해냅니다. 그거예요. 왜? 바로 진시황의 직계선 누리고 또 진시황은 사방 책봉시, 저는 고양시의 넷째 아들, 자 모일국의 넷째 아들이 사방 책봉시, 바로 또 신동시경인데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상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과연 누가 기틀을 세우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김씨고 저는 박씨예요. 우리나라에 김자, 제자, 섭자인 소남자 선생님이 이 땅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진짜 큰 축복입니다. 물론 낙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낙 선생님이 그걸 썼어도 그 자체를 바로 고조선하고 연결 못 시켰어요. 연결시키기에 어떤 힌트를 주신 게 바로 소남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울산 김씨 대종손이십니다. 그건 저는 박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일을 해내고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마무리라는 게 없지만은 가을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수행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수행하지 않고 이게 이야기를 한다 내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 마음이 열려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원 강남 쪽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이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집 근처로 와야 되겠더라고요. 집 근처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이 동네는 좀 모르니까 일반 학원에 들어갔죠. 근데 그 학원에 일주일 내내 하루는 쉬었으니까 하루 쉴 때보다 산에 올라갔어요. 근무 시간보다 안 보이면 안배가 탔어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극한 상황에 가야지 보이는 글자가 이거 만약에 신이 통해야 되겠구나. 신이 통해서 부른 자가 바로 근문에도 반만년 문자였어요. 선생님도 완전 신이 통한 문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통할 수 있게끔 하는 수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귀신이 와가지고 가르치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게끔, 그래서 신이 도와줄 수 있게끔, 신을 부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신도 움직인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역을 공부해왔고 또 증산사상을 공부해왔습니다. 증산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그래서 주역을 더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전에 종교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그냥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행을 밑바닥 깔아야 돼요. 지금 이런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서양이나 미주나 동양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선생인 거예요. 왜?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선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각자 누구나 다 그렇게 선생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왜?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근본적인 이 인류 문명을 포태하신, 전 인류 문명을 포태하신 바로 염제 신노시 그 직계손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우리 마음가짐을 명확히 해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 가을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공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